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최주입니다. KCTV 제주방송이 직원들에게 실적을 앞세워 자사상품 이용과 사내행사 참여를 강요해 사주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직원들에게 시간의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조 설립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알뜰폰 사업자인 KCTV 제주방송. 영업직 사원으로 7년 동안 근무한 한 직원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빈번히 초과 근무를 했지만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했는데 실적 압박 때문에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의 수당은 따로 별로 받지 못했고. 지난 2013년 퇴사한 영업직 사원 10여 명이 못 받은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KCTV 측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무마했습니다. 또 퇴사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한 소송을 포기하라며 돈을 주고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KCTV 측은 아예 사내 출퇴근 기록기를 철거하고 임금의 일정 금액의 시간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세서 안에 기본급을 작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시간의 수당으로 돌려가지고 월급은 똑같아졌는데 그 명목만 바뀐 거죠. 직원들은 연차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를 다 쓰지 못할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날짜를 지정해 휴가를 가도록 해야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연차 날짜를 지정받은 적도 없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날에 못 가고 그냥 눈치 보면서 윗사람 먼저 가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 회사에서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돈으로 보상도 절대 안 해줬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를 3개 법인으로 쪼개고 사주가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어제 수원에 노조를 만드는 회사를 파라고 했다는 둥. 제가 지금 만들려고도 하다가 이렇게 좀 찍힌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감시도 심하고요. 부당노동 행위 중에 하나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징역 3년 이하,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KCTV 측은 시간 외 수당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지급하고 연차 휴가도 법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겠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자사상품 이용과 사내행사 참여 강요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강요하지 않겠다며 공성영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 MBC가 보도한 KCTV 제주방송 공성영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직장 갑질을 중단하고 전 직원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성영 회장이 KCTV 직원들에게 해온 예배 참석 강요와 자사제품 구매와 판매 강제, 내부 고발자 색출은 근로기준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우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금 삭감을 예고하면서 제주도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책협의회마저 무산된 가운데 도의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예산 편성과 원지사의 잦은 출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못한 잔액은 전체 예산의 4%를 넘는 2,575억 원. 제주도의 인건비와 출자 출연기관의 집행잔액이 도의회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한국 의원은 제주도가 행안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500억 원이나 남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저는 이 기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정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홍명한 의원은 공기업들이 200억 원씩 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40%까지 늘려준 편성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그 어떤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잘못되질 않았나. 이제 주변 바깥에서 이렇게 바가지 세듯 세서는 되겠는가. 하여튼 평가 지표를 개선하면서 계속 좀 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협의의 무산 원인이 된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예산 삭감 방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며 제주도가 의회 예산심사와 의결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회에 있으면서 각 의원님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충분하게 소통하면은 가능하잖아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또 재정 진단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렸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앞으로 더 유념해서. 또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와 관련해 원 지사가 최근 한 달 동안 8일만 제주도에서 업무를 보고 나머지 기간은 도외 출장을 갔다며 정치적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특별명령을 통해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에는 제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지역 출신 근로자와 외국인 등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 일환으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지시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도민 A씨가 오늘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제주에 도착해 공항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2차례 미결정 판단이 나왔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실수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2번이나 뒤바뀐 초유의 사태, 지난 2월에 보도해드렸는데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그동안 교사 임용시험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과목 중등교원 합격자 번복 사태로 실시된 공립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 문제가 된 체육과목 임용시험은 실기시험 과목 코드를 잘못 입력하고 평가 점수 합산까지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업무 담당자 등 3명에게 징계와 주의,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임용 시험의 엉터리 관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중등교사 수학 과목 2차 시험과 지난 2018년 국어 과목 2차 시험에서도 평가위원이 준 점수와 다른 점수가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특히 올해 중등교사 지구과학 과목의 경우 학습 지도안을 평가하는 2차 시험에서 평가위원 5명이 사전 협의를 거쳐 똑같은 평가 점수를 줬습니다.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평가위원님들이 당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 제주교육의 참실한 인재를 선정하는 과정의 고육지책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지는 응시원서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마감 후에는 응시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초등교사 시험에서 사실과 다르게 응시원서를 작성한 응시자 18명에 대해 관리자가 응시원서를 수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원서를 받은 후에 대학 성적이라든지 대학생이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 성적이라든지 또 한국사 시험 결과들 추가로 입력하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허위로 가산점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18명 그 응시생은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는 이 응시자들은 시험에 응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 임용 시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용 전담팀을 운영하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합격자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경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국제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총장 직무정지를 의결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강철준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정과 교원 인사평가 과정에서 강 총장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주도에 감사 청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녹지그룹 측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정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프리젠테이션 변론까지 펼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개원을 미루다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던 녹지국제병원. 중국 녹지그룹은 조건부 허가와 허가 취소를 모두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국내 최대 로펌인 태평양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2달 만에 열린 2차 변론에서 녹지 측 변호인은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조건부 허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내국인 진료 금지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이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대법원이 생수를 주한 외국인에게만 팔도록 허용한 정부의 고시는 내국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무효화했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과거 발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원 지사가 2015년 도정 질문에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싼 가격을 주고 이용하는 내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고가 그동안 이렇게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 도지사의 도의회 발언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약속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약속을 한 것이 말하자면 행정청의 의사 아니냐.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고 제주도 측 변호인에게도 프리젠테이션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전 남편과 함께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의붓 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최후 진술에서도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환경청과 협의 없이 공사를 재개해 나무 300여 그루를 무단 벌채했다며 시민 700여 명이 참여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환경부가 비자림로 확장 공사 환경 영향평가를 재검토하고 갈등 조정 협의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2명에게 위치 추적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제주에 와 이틀 뒤 서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됐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렌터카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 매장을 방문했다 적발됐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292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무단 이탈로 안심밴드를 착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